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아이언맨, 재력과 힘 모두 다 갖춘 이 영웅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평생 원자로를 가슴에 안고 살아야 한다는 건데요. 다행히 그에게는 연인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약한 모습 한 가지 정도는 있죠. 하지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시나요?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규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규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베트남 국적이고요. 2015년에 남편과 결혼해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현재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죠. 남편과 별거 생활을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남편은 자주 외박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소한 일로도 제 탓을 하면서 화를 냈고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죠. 얼마나 심했냐 하면 여러 차례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개인 택시 면허를 취득해서 택시 영업을 했지만 저한테 생활비나 양육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아이를 돌보면서 돈도 마련해야 했죠.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일자리를 구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다행히 친한 지인이 도와줘서 겨우 한 회사의 물류창고 직원으로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일을 하는 동안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줬는데 회사 사정으로 서울에서 울산으로 일자리를 옮겨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이를 봐줄 수 없다라고 하셨고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데리고 울산에 내려와서 2년 동안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가 동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가출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이혼하고 싶지만 아이 양육이 염려됩니다. 남편의 말로는 제가 베트남 국적이어서 양육권은 절대 가져갈 수 없다는데 그 말이 사실인가요? 또 남편은 재산 분할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별다른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막막할 뿐입니다. 네, 이번 사연은 아내는 외국인이고 남편은 한국인입니다. 아내는 외국인인데 한국에서 이혼 소송 가능할까요? 네, 우선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서 배우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곧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적법하게 혼인신고를 한 후 대한민국에서 2년 거주를 하는 등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외국인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사연자분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만 우선 외국 국적의 당사자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과 그 당사자 및 분쟁이 된 사안이 실질적인 관련이 있다면 충분히 대한민국에서도 이혼소송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네. 특히 이혼과 같은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발생한 장소, 자녀가 생활하는 곳,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소재지 등을 두루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고 더군다나 우리 사연자분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인 상대방 역시 한국에서 이혼 청구 소송을 청구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 없이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권을 관할권을 가지고 대한민국 법을 중거법으로 하여 소송이 가능하다고 보아야겠습니다. 네, 여기서 남편이 이혼 사유를 주장하고 있긴 한데 이게 이혼 사유에 해당할까요? 네, 상대방은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 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 제2호에서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합니다. 네, 그런데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좀 악의의 유기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죠? 네, 맞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상대방의 폭언, 폭력 등의 괴롭힘 속에서도 아이를 양육하고 어떻게든 경제활동을 지속하고자 노력하면서
직장 문제로 인해 부득이 울산으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등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네. 특히 사연자는 사전에 상대방과 사이에 해당 부분에 관해 논의하면서 의견을 조율하기도 했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서울과 울산을 오가는 등 사연자가 자녀와 함께 울산으로 내려가 생활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히려 그 사연자분이 남편으로부터 폭언 이런 거를 들었는데 민법 840조 또 3호 소정에 부당한 대우 받았다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사연자분의 경우 상대방이 주장하는 혼인 파탄 원인을 다투면서 동시에 상대방의 폭언, 폭행 등 오히려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반소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이혼을 청구하고 또 그로 인한 위자료 청구도 함께 진행함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반소 제기하고 위자료 청구하는 걸로요. 근데 또 아이 문제에 관해서는 사연자분이 아이를 혼자 다 키워오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일 경우 양육자로 지정되기 어려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연자분이 한국어 소통 능력이 부족한 외국인이라고 해서 양육자로 지정될 수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네. 우리 대법원 역시 대한민국은 공교육이나 기타 교육 여건이 확립되어 있어서 미성년 자녀가 한국어를 습득하고 연습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부모의 한국어 소통 능력이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고 네. 단순히 이를 근거로 대한민국 국민인 상대방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라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판단 아래 외국인 배우자가 양육자로 지정되기에 부적합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우리 사연자분 역시 사회생활 등을 해나가면서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한국어 소통 능력을 향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다소 한국어 소통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그간 사연자가 혼인기간 내내 아이의 양육을 전담하였고 현재도 계속해서 평온하게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는 점, 또 현재의 아이의 양육 환경, 아이에 대한 애정과 친밀도, 양육 의사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해 본다면 충분히 양육자로 지정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부부가 혼인생활 중에 쌍방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다면 충분히 나눌 수 있고 네. 현재 사연만으로는 정확한 재산을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만일 우리 사연자분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제활동을 병행하고 가게를 돌보는 등의 기여를 해서 상대방이 혼인생활 중 개인 택시 면허를 취득한 것이라면 그 개인 택시 면허의 시가상당액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재산분할 외에도 우리 사연자분이 양육자로 지정될 경우에는 장래 양육비는 물론 그간 미지급한 과거 양육비 상당 부분도 청구할 수 있으니까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연자분의 경우 특히 이제 결혼 이민자분들은 이혼을 하고 난 뒤에 한국에서 체류할 수 없을까 봐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 체류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네, 한국에서 혼인 생활을 한 외국인 배우자분들이 이혼하면 한국에서 쫓겨난다 이런 말들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감히 예상이 되는데요. 네, 그렇죠. 이혼한다고 해서 곧바로 한국에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혼을 함에 있어 그 귀책 사유가 누구인 것인지에 따라 그 체류 자격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일 한국인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에 주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류 자격 연장 신청이 가능하고 또 양육하여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그 체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충분한 조력을 통해 방법을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결혼을 했다면 외국 국적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요. 사연자분의 경우 울산으로 이사한 것은 직장 문제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아기의 유기가 되는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외국 국적을 가졌다라고 하더라도 양육자 지정에 불리한 거 아니고요.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연자분의 기여로 남편이 개인 택시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가능하고 장래 양육비와 과거 양육비까지 모두 다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제이혼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이혼한다고 해서 바로 한국에서 살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거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경우에는 체류 자격을 연장하거나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규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규리 변호사였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사연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예약금 3만 원을 걸고 미용실 예약을 했는데 이용 시간 3시간 전에 갑자기 극심한 생리통으로 취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용실에서는 취소, 변경, 노쇼로 일한 것이니 예약금을 환불해 줄 수 없다라고 답했다는데요. 일부러 안 간 것도 아니고 몸이 아파서 불가항력으로 못 간 건데 미용실 규정이 정당한지 모르겠다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최근 노쇼 방지를 위해서 도입된 예약금 문제로 곳곳에서 소비자들과 미용실이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예약금 환불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한국소비자원의 미용업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의 경우 소비자는 총 이용 금액의 10%를 부담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비용을 사업자가 이미 수수한 경우에 사업자는 이미 수수한 비용에서 소비자 분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런 기준을 모든 분쟁 사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지는 않고 실제로 분쟁이 있는 경우에 예약금 환불 내용에 대해서 고지를 했는지 그리고 그 미용실 디자이너의 인기도 또 시술을 합친 총 이용 금액, 미용실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라고 합니다. 그 미용실의 디자이너가 정말 인기가 많은데 운 좋게 취소한 거가 발생해서 겨우 예약이 된 걸 수도 있고 또 그 반대 상황일 수도 있으니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조정한다는 겁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샘 오크의 뷰티풀 피프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Check it. Hello, Mr. Handsome and Miss Real Beautiful. I'm feeling good, hope the feelings are mutual. If not, well, I got the remedy to cure. Don't get it twisted, my intentions are pure. I just want to address an ongoing issue. We all struggle with it, maybe with tears and tissues. Misusing adjectives, the name of the game. Calling some people beautiful and other people plain. Can I just say that we are going insane? Putting things on pedestals which are truly a name. Got the new kicks and clothes, but we still complain. Are we really afraid of being some kind of lame? Well, I'm a messenger with something to say. You, yes, you are beautiful in every way. And don't let the world tell you anything else. And put a big smile on, cause it's good for your health and sane. Even when the sun goes down, I will shine and spread my love around. And even when the moon goes out, I will shine and give my love to you. Now I'm not trying to say that your troubles go away. I'm just trying to tell you that you're looking nice today. Even with your sweatpants on, your big bright smile makes my worries go gone. I think we all forget how far our words go. Mean things to say can make a nice day ice cold. We all know the small things in life, the smiles, the compliments that help us get by. So please take this song as a gentle reminder that life is much brighter if you're generally kinder. So once you've done said it, you can't hit rewind. And just remember, words are the gates to the mind and the soul. Love is what fills the holes in the gaps of the hearts that will break the old mold. If you're resonating with me, that love matters the most. From me to you, then I do propose this toast. And so we sing. Even when the sun goes down, I will shine
knows